매출총이익 완전정복 1강. 매출총이익이란 무엇일까요? 기업이 물건을 팔았습니다. 매출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매출이 전부 기업의 이익은 아닙니다. 물건을 만들기 위해 돈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아주 쉬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빵집이 있습니다. 빵 하나를 5,000원에 팔았습니다. 그러면 매출은 5,000원입니다. 그런데 이 빵을 만들려면 밀가루가 필요합니다. 버터도 필요합니다. 설탕도 필요합니다. 포장재도 필요합니다. 이런 비용이 들어갑니다. 빵 하나를 만드는데 3,000원이 들었다고 해보겠습니다. 5,000원에 팔았습니다. 만드는데 3,000원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얼마가 남을까요? 2,000원이 남습니다. 바로 이 2,000원과 같은 개념이 오늘 공부할 매출총이익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기업이 제품을 팔아서 받은 돈에서 그 제품을 만들거나 구입하는 데 직접 들어간 비용을 빼고 처음으로 남는 이익. 이것이 매출총이익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용어가 하나 나옵니다. 제품을 만들거나 상품을 구입하는 데 들어간 비용. 이것을 매출원가라고 합니다. 다시 빵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빵을 5,000원에 팔았습니다. 매출액은 5,000원. 빵을 만드는 데 들어간 비용은 3,000원. 매출원가는 3,000원. 그러면 5,000원에서 3,000원을 빼면 2,000원. 매출총이익은 2,000원입니다. 그래서 매출총이익의 기본 구조는 아주 간단합니다.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면 매출총이익입니다. 이 구조만 정확하게 기억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매출총이익이 회사가 최종적으로 가져가는 돈은 아닙니다. 아직 빼야 할 비용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직원들의 급여가 있습니다. 광고비도 있습니다. 사무실 임차료도 있습니다. 연구개발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본사 운영비도 들어갑니다. 이런 비용들을 판매비와 관리비라고 합니다. 매출총이익에서 이런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고 나면 우리가 이미 공부했던 영업이익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이익은 계단처럼 생각하면 쉽습니다. 맨 위에 매출액이 있습니다. 그 다음 매출 원가를 뺍니다. 그러면 매출총이익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면 영업이익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자와 세금 등 여러 항목을 반영하면 마지막에 당기순이익으로 내려갑니다. 즉, 매출액, 매출총이익,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이 숫자들은 서로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위에서 아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투자자는 왜 매출총이익을 봐야 할까요? 매출액만 보면 기업이 얼마나 많이 팔았는지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팔아서 얼마나 남겼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두 기업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A기업과 B기업과 B기비. 두 회사 모두 매출이 1,000억 원입니다. 매출만 보면 똑같습니다. 그런데 A기업은 매출 원가가 800억 원입니다. 그러면 매출 총이익은 200억 원입니다. B기업은 매출 원가가 500억 원입니다. 그러면 매출 총이익은 500억 원입니다. 두 기업 모두 매출은 1,000억 원입니다. 그런데 남는 돈은 완전히 다릅니다. A기업은 1,000억 원을 팔아서 200억 원이 남고 B기업은 1,000억 원을 팔아서 500억 원이 남습니다. 어느 기업이 제품을 팔았을 때 더 많이 남길까요? B기업입니다. 바로 이 차이를 보기 위해 매출총이익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매출총이익이 높은 기업이 무조건 좋은 기업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판매비와 관리비가 있기 때문입니다. 매출총이익을 많이 남겨도 광고비를 너무 많이 쓰거나 인건비가 지나치게 많거나 연구개발비가 크게 증가하면 영업이익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는 하나의 숫자만 보면 안 됩니다. 매출액도 보고, 매출 원가도 보고, 매출 총이익도 보고, 영업이익도 보고, 당기순이익도 봐야 합니다. 그런데 매출 총이익을 공부하면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제품 자체의 수익 구조입니다. 회사가 물건을 많이 팔고 있는데 원가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면 매출이 아무리 커져도 남는 돈이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제품 경쟁력이 강하고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고 원가를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면 같은 매출에서도 더 많은 매출 총이익을 남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 총이익을 볼 때는 단순히 올해 숫자 하나만 보면 안 됩니다. 몇 년 동안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매출은 증가하고 있는가? 매출 원가는 어떻게 움직이는가? 매출 총이익은 증가하고 있는가? 그리고 매출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매출 총이익이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가? 이런 흐름을 보면 기업의 수익 구조가 좋아지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것만 정리하겠습니다. 매출액은 얼마나 팔았는가? 매출 원가는 팔기 위해 직접 얼마가 들어갔는가? 매출 총이익은 팔고 나서 원가를 빼니 얼마가 남았는가?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연결해서 봐야 합니다. 매출이 늘었다고 바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매출을 만들기 위해 원가가 얼마나 들어갔는지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제로 얼마가 남았는지를 봅니다.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매출 총이익. 다시 한번 기억하겠습니다.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매출 총이익. 기업이 많이 파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투자자에게는 그 다음 질문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팔고 나서 얼마나 남았을까요? 바로 그 질문에 답해주는 숫자가 매출 총이익입니다. 매출 총이익 완전 정복 2강. 매출 총이익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매출 총이익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이번에는 직접 계산해 보겠습니다. 계산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공식부터 기억하겠습니다.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매출 총이익입니다. 이 공식이 오늘 강의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공식을 외우기 전에 각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먼저 매출액입니다. 매출액은 기업이 제품이나 상품을 팔아서 벌어들인 전체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회사가 제품 100개를 판매했습니다. 제품 하나의 가격은 10,000원입니다. 그러면 매출액은 얼마일까요? 100개의 10,000원을 곱하면 100만 원입니다. 이 100만 원이 매출액입니다. 하지만 100만 원이 전부 이익은 아닙니다. 제품을 만들거나 상품을 구입하기 위해 돈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매출 원가가 등장합니다. 제품 하나를 만드는데 6,000원이 들었다고 해보겠습니다. 100개를 만들었다면 총 6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이 60만 원이 매출 원가입니다. 이제 계산해 보겠습니다. 매출액은 100만 원, 매출 원가는 60만 원, 100만 원에서 60만 원을 빼면 40만 원이 남습니다. 이 40만 원이 매출 총이익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매출액 100만 원, 매출 원가 60만 원, 매출 총이익 40만 원. 계산은 간단합니다. 100만 원 빼기 60만 원, 40만 원. 이것이 매출 총이익입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큰 기업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A기업의 매출액이 1,000억 원입니다. 매출 원가는 700억 원입니다. 그러면 매출 총이익은 얼마일까요? 1,000억 원에서 700억 원을 빼면 300억 원입니다. 따라서 A기업의 매출 총이익은 300억 원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정말 간단합니다. 그런데 투자에서는 계산보다 해석이 중요합니다. 다른 기업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B기업도 매출액이 1,000억 원입니다. 그런데 매출 원가는 500억 원입니다. 그러면 매출 총이익은 1,000억 원에서 500억 원을 뺀 500억 원입니다. A기업과 B기업, 두 회사 모두 매출액은 1,000억 원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A기업은 300억 원이 남았습니다. B기업은 500억 원이 남았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매출 원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투자자가 매출 총이익을 보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매출액만 보면 두 기업은 똑같아 보입니다. 둘 다 1,000억 원을 팔았습니다. 하지만 매출 원가까지 보면 전혀 다른 기업이 됩니다. B기업은 같은 매출을 올리면서도 더 많은 돈을 남겼습니다. 제품 가격이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원가 경쟁력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생산 효율이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더 수익성이 좋은 제품을 많이 팔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 총이익은 단순한 계산 문제가 아닙니다. 기업의 제품과 사업이 얼마나 돈을 남기는 구조인지 보여주는 중요한 숫자입니다. 이번에는 시간의 흐름으로 보겠습니다. 어떤 기업의 첫 해 매출이 1,000억 원이었습니다. 매출 원가는 700억 원이었습니다. 매출 총이익은 300억 원입니다. 다음 해 매출이 1,200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매출 원가가 900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매출 총이익은 얼마일까요? 300억 원입니다. 이 기업은 매출이 200억 원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매출 총이익은 전혀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매출은 늘었는데 남는 돈은 그대로일까요? 원재료 가격이 올랐을 수도 있습니다. 제품 가격을 낮춰서 많이 팔았을 수도 있습니다. 수익성이 낮은 제품의 판매가 증가했을 수도 있습니다.
즉, 매출 증가만 보고 이 회사 성장하고 있네 라고 판단하면 부족합니다. 매출이 늘어날 때 매출 총이익도 함께 증가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 상황도 있습니다. 매출은 크게 늘지 않았는데 매출 총이익이 빠르게 증가하는 기업입니다. 왜 그럴까요? 제품 가격을 올렸을 수도 있습니다. 원재료 가격이 내려갔을 수도 있습니다. 생산 효율이 좋아졌을 수도 있습니다. 수익성이 높은 제품의 판매 비중이 커졌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나타나면 기업의 이익 구조가 좋아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자자에게는 매우 중요한 변화입니다. 여기에서 한 단계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매출 총이익이 늘었다고 해서 영업이익도 반드시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매출 총이익 아래에는 또 다른 비용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직원급여, 광고비, 마케팅 비용, 연구개발비, 사무실 운영비, 이런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야 영업이익이 나옵니다. 그래서 재무제표를 볼 때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면서 보는 습관이 좋습니다. 먼저 매출액, 그 다음 매출 원가, 그 다음 매출 총이익, 그 다음 영업이익, 마지막으로 당기순이익, 이렇게 하나의 흐름으로 보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기업 실적을 볼 때 간단한 질문을 해보십시오. 첫 번째, 얼마나 팔았는가? 매출액입니다. 두 번째, 팔기 위해 얼마가 들어갔는가? 매출 원가입니다. 세 번째, 원가를 빼고 얼마가 남았는가? 매출 총이익입니다. 이 세 가지 질문만 익숙해져도 기업의 손익계산서를 보는 눈이 훨씬 좋아집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공식을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매출 총이익, 매출이 증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매출이 늘어날 때 매출 총이익도 함께 늘어나고 있는가? 기업이 많이 파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팔아서 얼마나 남기는가?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매출 총이익 분석의 시작입니다. 매출 총이익 완전 정복 3강. 매출 총이익률은 무엇이고 어떻게 계산할까요? 앞에서 우리는 매출 총이익을 공부했습니다.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매출 총이익이 나옵니다. 그런데 투자자가 기업을 비교하려고 하면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기업마다 규모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한 기업은 매출이 1,000억 원이고 다른 기업은 매출이 1조 원일 수 있습니다. 이때 매출 총이익의 금액만 가지고 두 기업을 비교하면 정확한 판단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매출 총이익률입니다. 매출 총이익률이라는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미는 아주 간단합니다. 쉽게 말하면 100원을 팔았을 때 원가를 빼고 얼마가 남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기업이 100원어치를 팔았습니다. 그 제품을 만들거나 구입하는데 60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얼마가 남을까요? 40원이 남습니다. 이 기업은 100원을 팔아서 40원을 남겼습니다. 그러면 매출 총이익률은 40%입니다. 공식을 알아보겠습니다. 매출 총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100을 곱합니다. 그러면 매출 총이익률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보겠습니다. 매출 총이익 나누기 매출액 곱하기 100. 이것이 매출 총이익률입니다. 숫자를 넣어보겠습니다. 매출액이 1,000억 원입니다. 매출 원가는 600억 원입니다. 먼저 매출 총이익부터 계산합니다. 1,000억 원에서 600억 원을 빼면 400억 원입니다. 이제 매출 총이익률을 계산합니다. 400억 원을 1,000억 원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100을 곱합니다. 결과는 40%입니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이 기업은 100원어치를 팔았을 때 원가를 빼고 40원이 남는다는 뜻입니다. 이번에는 두 기업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A 기업이 있습니다. 매출액은 1,000억 원입니다. 매출 총이익은 300억 원입니다. 매출 총이익률은 30%입니다. B 기업이 있습니다. 매출액은 5천억 원입니다. 매출 총이익은 1,000억 원입니다. 금액만 보면 B기업의 매출 총이익이 훨씬 큽니다. 1,000억 원이니까요. 하지만 매출 총이익률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1,000억 원을 5천억 원으로 나누고 100을 곱하면 20%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A기업 매출 총이익 300억 원, 매출 총이익률 30%, B기업 매출 총이익 1,000억 원, 매출 총이익률 20%. 매출 총이익 금액은 B기업이 훨씬 큽니다. 한 100원을 팔았을 때 얼마나 많이 남기는지를 보면 A기업이 더 높습니다. 바로 이것이 매출 총이익률을 보는 이유입니다.
기업의 크기가 달라도 매출 대비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익을 남기는지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매출 총이익률이 높으면 무조건 좋은 기업일까요? 여기서부터 조금 조심해야 합니다. 매출 총이익률은 업종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예를 들어 제품을 직접 만들어 파는 제조기업과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기업은 사업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원가 구조도 다릅니다. 따라서 매출 총이익률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업종의 기업을 놓고 매출 총이익률이 높으니까 무조건 더 좋은 기업이라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가능하면 같은 업종의 기업끼리 비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한 기업의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기업의 매출 총이익률이 첫 해 20%, 다음 해 25%, 그 다음 해 30%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흥미로운 변화입니다. 100원을 팔았을 때 남는 돈이 20원에서 25원으로 다시 30원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제품 가격을 올렸는데도 판매가 잘 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원재료 가격이 낮아졌을 수도 있습니다. 생산 효율이 좋아졌을 수도 있습니다. 수익성이 높은 제품의 비중이 커졌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경쟁력이 강해져 할인을 덜해도 제품이 팔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기업의 수익 구조가 좋아지고 있다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매출 총이익률이 30%, 25%, 20%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내려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원재료 가격이 올랐는지, 제품 가격을 낮추고 있는지, 경쟁이 심해졌는지, 수익성이 낮은 제품의 판매가 늘어나고 있는지 여러 원인을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매출과 매출 총이익률을 함께 보는 것입니다. 매출은 증가합니다. 겉으로 보면 기업이 빠르게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매출 총이익률은 계속 떨어집니다. 이 경우에는 질문해야 합니다. 많이 팔고 있기는 한데 남는 돈의 비율은 왜 줄어들고 있을까? 반대로 매출도 증가하고 매출 총이익률도 올라간다면 상당히 좋은 변화일 수 있습니다. 더 많이 팔면서 100원을 팔았을 때 남기는 돈까지 많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영업이익률과도 잠깐 연결해 보겠습니다. 매출 총이익률은 제품이나 상품을 팔아서 원가를 제외하고 얼마나 남기는지를 봅니다. 영업이익률은 거기에서 직원 급여와 광고비, 연구개발비 같은 판매비와 관리비까지 빼고 본업에서 최종적으로 얼마나 남겼는지를 봅니다. 따라서 두 지표는 비슷해 보이지만 역할이 다릅니다. 매출 총이익률을 보면 제품과 원가 구조를 볼 수 있고 영업이익률을 보면 회사의 전체적인 본업 수익성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기업을 분석할 때 매출 총이익 금액만 보지 마십시오. 그 옆에 있는 매출 총이익률의 흐름도 함께 확인해 보십시오. 오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매출 총이익률은 100원을 팔았을 때 원가를 빼고 얼마가 남는지를 보여줍니다. 공식은 매출 총이익 나누기 매출액 곱하기 100, 그리고 투자에서는 세 가지를 기억하면 됩니다. 같은 업종의 기업끼리 비교합니다. 한 기업의 여러 해 흐름을 봅니다. 그리고 매출 증가와 매출 총이익률의 변화를 함께 봅니다. 매출이 얼마나 늘었는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더 해야 합니다. 많이 팔면서 더 많이 남기고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해주는 지표가 바로 매출 총이익률입니다. 매출 총이익 완전 정복 4강. 매출 총이익률은 몇 %면 좋은 기업일까요? 앞에서 우리는 매출 총이익률을 배웠습니다. 100원을 팔았을 때 매출 원가를 빼고 얼마가 남는지를 보여주는 숫자. 바로 매출 총이익률입니다. 그렇다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매출 총이익률이 몇 % 정도면 좋은 기업일까요? 10%? 30%? 50%? 높으면 무조건 좋은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정답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업종마다 사업 구조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주 쉽게 두 회사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회사는 대형마트입니다. 마트는 수많은 상품을 사와서 판매합니다. 상품을 구입하는데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매출은 매우 크지만 매출 총이익률은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회사는 소프트웨어 회사입니다. 한 번 개발한 프로그램을 많은 고객에게 판매할 수 있습니다. 상품 하나를 추가로 판매할 때
직접 들어가는 원가가 상대적으로 작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출 총이익률이 높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매출 총이익률이 높은 소프트웨어 회사는 좋은 기업이고 매출 총이익률이 낮은 대형마트는 나쁜 기업일까요?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사업 구조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강의에서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내용입니다. 매출 총이익률은 업종별로 다르게 봐야 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A 기업의 매출 총이익률이 20%입니다. B 기업의 매출 총이익률이 50%입니다. 숫자만 보면 B 기업이 훨씬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A 기업은 유통회사이고 B 기업은 소프트웨어 회사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단순 비교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반대로 같은 사업을 하는 A 기업과 B 기업이 있습니다. A 기업의 매출 총이익률은 20%, B 기업은 35%입니다. 두 기업이 비슷한 제품을 팔고 비슷한 고객을 대상으로 사업한다면 이 차이는 살펴볼 가치가 있습니다. 왜 B 기업은 더 많이 남길 수 있을까요? 제품 가격을 더 높게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원가를 더 낮게 관리하는 것인지, 브랜드 경쟁력이 더 강한 것인지, 수익성이 높은 제품을 더 많이 판매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을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투자자가 첫 번째로 해야 할 것은 절대적인 숫자를 정해놓고 30% 이상이면 좋은 기업, 20% 이하면 나쁜 기업,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업종의 경쟁 기업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한 가지를 더 중요하게 보겠습니다. 경쟁 기업과 비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자신의 과거와 비교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기업의 매출 총이익률이 첫 해 22%였습니다. 다음 해 25%, 그 다음 해 28%, 그리고 최근에는 32%가 되었습니다. 이 기업의 매출 총이익률은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을 발견했다면 그냥 지나가면 안 됩니다. 왜 좋아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제품 가격을 올렸는지, 원재료 가격이 내려갔는지, 생산성이 좋아졌는지, 고부가 가치 제품의 판매가 늘어났는지, 경쟁 기업보다 제품 경쟁력이 강해졌는지, 원인을 찾아봐야 합니다. 만약 일시적인 원가 하락 때문이 아니라 기업의 제품 경쟁력과 사업 구조 자체가 좋아지면서 매출 총이익률이 상승하고 있다면 상당히 의미 있는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반대입니다. 어떤 기업의 매출 총이익률이 35%, 30%, 25%, 20%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왜 떨어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원재료 가격이 급등했을 수도 있습니다. 경쟁이 심해져 제품 가격을 낮췄을 수도 있습니다. 할인 판매가 늘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수익성이 낮은 제품이 많이 팔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더 중요한 문제도 있습니다. 기업의 제품 경쟁력이 약해져 예전처럼 높은 가격을 받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단순한 원가 문제가 아니라 기업의 경쟁력 자체가 약해지고 있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 총이익률에선 높고 낮음보다 왜 변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조합을 하나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입니다. 매출이 증가합니다. 매출 총이익도 증가합니다. 매출 총이익률도 올라갑니다. 이런 흐름이라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회사가 더 많이 팔고 있는데 팔 때마다 남기는 돈의 비율까지 좋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매출 성장과 수익성 개선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업입니다. 매출은 크게 증가합니다. 그런데 매출 총이익률은 계속 떨어집니다. 이 경우에는 조금 더 자세히 봐야 합니다. 겉으로는 성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품을 팔아서 남기는 힘은 약해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기업입니다. 매출은 크게 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매출 총이익률이 빠르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도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품 구성의 변화나 가격 인상, 원가 개선, 고수익 제품 확대 등으로 기업의 이익 구조가 변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매출 총이익률은 몇 %면 좋을까요? 오늘부터는 이 질문을 조금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몇 %인가 보다 경쟁 기업보다 어떤가? 과거보다 좋아지고 있는가? 왜 좋아지고 있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매출 총이익률이 높아도 영업이익이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매출 총이익을 많이 남긴 뒤 광고비, 인건비, 연구개발비,
판매비와 관리비를 너무 많이 사용하면 영업이익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출 총이익률 하나만 보고 투자를 결정하면 안 됩니다. 매출 총이익률에서 시작해서 영업이익률, 당기순이익률, 그리고 현금 흐름까지 아래로 연결해서 봐야 합니다.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매출 총이익률은 높을수록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하지만 몇 퍼센트 이상이면 무조건 좋은 기업이라는 절대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업종이 다르면 원가 구조도 다릅니다. 그래서 같은 업종끼리 비교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한 기업의 매출 총이익률이 몇 년 동안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계속 좋아지고 있다면 그 이유를 찾습니다. 계속 나빠지고 있다면 그 이유도 찾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문장만 기억하겠습니다. 같은 업종과 비교하자. 과거의 나와 비교하자. 숫자보다 변화의 이유를 보자. 매출 총이익률이 몇 퍼센트인가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투자자에게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기업은 예전보다 제품을 팔아서 더 많이 남기고 있는가? 그리고 그 변화가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는가? 이것을 읽어내는 것이 매출 총이익률을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매출 총이익 완전 정복 5강. 매출은 늘었는데 매출 총이익이 줄어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업의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매출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작년보다 20% 성장했습니다. 뉴스 제목도 좋습니다. 매출 사상 최대, 역대 최대 매출. 투자자는 기분이 좋아집니다. 회사가 잘 성장하고 있구나. 그런데 재무제표를 조금 더 내려가 봅니다. 이상합니다. 매출은 늘었는데 매출 총이익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오늘은 이 부분을 아주 쉽게 공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기본 구조부터 다시 기억하겠습니다.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매출 총이익입니다. 따라서 매출이 늘었는데 매출 총이익이 줄었다면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매출 원가입니다. 쉬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 기업이 있습니다. 작년 매출은 1,000억 원이었습니다. 매출 원가는 700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면 매출 총이익은 300억 원입니다. 올해 매출이 증가했습니다. 1,000억 원에서 1,200억 원이 됐습니다. 매출이 200억 원이나 증가했습니다.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매출 원가를 보니 7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매출 총이익은 얼마일까요? 1,200억 원에서 1,000억 원을 빼면 200억 원입니다. 이상합니다. 매출은 1,000억 원에서 1,200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매출 총이익은 300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감소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매출이 증가한 것보다 매출 원가가 훨씬 빠르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강의의 핵심입니다. 기업이 많이 팔았다는 것과 많이 남겼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매출 원가는 왜 이렇게 많이 증가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원재료 가격이 올랐을 수 있습니다. 기업이 제품을 만들려면 여러 원재료가 필요합니다. 철강, 구리, 석유화학 원료, 곡물, 반도체 부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원재료 가격이 크게 오르면 제품을 똑같이 만들어도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제품 하나를 만드는데 원래 6,000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원재료 가격이 올라서 8,000원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판매 가격은 10,000원으로 그대로라면 어떻게 될까요? 예전에는 10,000원을 팔아서 4,000원이 남았습니다. 이제는 10,000원을 팔아서 2,000원밖에 남지 않습니다. 제품은 똑같이 팔았지만 남는 돈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입니다. 제품 가격을 낮췄을 수 있습니다. 경쟁이 심해졌습니다. 경쟁 기업이 가격을 낮춥니다. 우리 회사도 판매량을 유지하기 위해 가격을 낮춥니다. 판매량은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품 하나를 팔 때 남기는 돈은 줄어듭니다. 쉽게 생각하면 많이 팔기는 했는데 싸게 팔아서 별로 남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기업은 매출 성장률만 보면 굉장히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출 총이익률까지 보면 전혀 다른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입니다. 수익성이 낮은 제품이 많이 팔렸을 수 있습니다. 한 기업이 두 가지 제품을 판매한다고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품은 100원을 팔면 50원이 남습니다. 두 번째 제품은 100원을 팔면 10원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런데 올해 두 번째 제품이 엄청나게 많이 팔렸습니다. 그러면 전체 매출은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남기는 이익은 생각만큼 증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전체 매출 총이익률은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기업 분석에서는 제품 구성의 변화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어떤 제품을 많이 팔았느냐에 따라 전체 수익성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유입니다. 생산 비용이 증가했을 수 있습니다. 제품을 만들기 위해선 원재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공장을 돌려야 합니다. 전기도 사용합니다. 생산 인력도 필요합니다. 운송비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비용들이 증가하면 매출 원가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 가격이나 물류비가 크게 상승하는 시기에는 매출은 증가하는데 매출 총이익이 압박받는 기업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투자자가 반드시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일시적인 문제인가? 구조적인 문제인가? 이 차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원재료 가격이 갑자기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매출 총이익률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원재료 가격이 안정되면 다시 예전 수준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문제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경쟁 기업이 계속 늘어나고 제품 가격을 계속 낮춰야 하고 소비자들이 예전처럼 높은 가격을 지불하지 않고 회사의 제품 경쟁력까지 약해지고 있다면 이것은 단순한 원가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사업의 경쟁력 자체가 약해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는 매출 총이익이 감소했다고 바로 나쁜 기업이라고 판단하기보다 왜 감소했는지를 먼저 찾아야 합니다. 여기서 실전적으로 아주 중요한 방법이 있습니다. 매출을 볼 때 매출 총이익률을 옆에 같이 놓고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매출은 1,000억 원, 1,200억 원, 1,500억 원 계속 증가합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매출 총이익률은 30%, 25%, 20% 계속 떨어집니다. 이런 기업을 발견했다면 매출 성장만 보고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질문해야 합니다. 왜 많이 파는데 남기는 비율은 계속 줄어들고 있을까? 반대 기업도 있습니다. 매출이 1,000억 원, 1,100억 원, 1,200억 원 천천히 증가합니다. 그런데 매출 총이익률은 20%, 25%, 30% 계속 좋아집니다. 이 기업도 관심 있게 봐야 합니다. 제품 가격이 좋아지고 있는지, 원가가 개선되고 있는지, 고수익 제품의 비중이 늘고 있는지, 기업의 경쟁력이 강해지고 있는지 그 이유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결국 투자자는 매출의 양과 이익의 질을 함께 봐야 합니다. 많이 파는 기업도 좋습니다. 하지만 많이 팔수록 더 잘 남기는 기업이라면 훨씬 더 좋은 구조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 총이익의 변화는 다음 단계인 영업이익에도 영향을 줍니다. 매출 총이익이 줄어들면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기 전부터 이미 이익의 여유가 줄어든 것입니다. 그래서 영업이익까지 압박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매출이 늘었는데 매출 총이익이 줄었다면 가장 먼저 매출 원가가 왜 증가했는지 확인합니다. 원재료 가격이 올랐는지, 판매 가격을 낮췄는지, 수익성이 낮은 제품이 많이 팔렸는지, 생산비와 물류비가 증가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그 변화가 일시적인지 구조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문장만 기억하겠습니다. 매출 성장은 많이 파는 힘이고 매출 총이익 성장은 남기는 힘입니다. 기업이 많이 팔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 숫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많이 팔면서 실제로 더 많이 남기고 있는가? 이 질문을 하는 순간 우리는 매출만 보는 투자자에서 기업의 수익 구조까지 보는 투자자로 한 단계 더 올라가게 됩니다.